했었요. 오늘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오늘부터가 본격적인 명절인데 그래도 뭔가 아미고님들한테 명절 인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가필진품을 하면서 근데 어쨌건 제 요즘에 이제 2025년이 되면서 드는 생각은 저번에 그 LA 산불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와이 산불 있었고 물론 방화범도 있고 한데 그것이 뭐야 이거 무슨 소리지? 물병에서 나겠죠. 물병이 따뜻해지면서 났겠지. 아무튼 무슨 소리일까? 아무튼 사람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방화를 했다 하더라도 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가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원래 산불이라는 거는 사람이 방화하는 것보다 자연 발생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나 부산이 그런 대형 산불이 일어날 거라는 추측과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참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복원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7년 환난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가 올해 25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일본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올 쓰나미가 지금 가장 걱정돼요. 현재는. 그래서 전부터 부산 울산 쪽의 아미고님들은 최소한 숙소만큼은 좀 더 고지대로 주무시는 곳을 고지대로 옮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진이라는 거는 밤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낮에 터지면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을 텐데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밤에 터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밤에. 그런데 또 참 이게 너무 고층 빌딩도 문제가 되는 게 또 지진이 동시에 오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자연재해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자연재해가. 전부터 제가 지진과 쓰나미는 자주 얘기했었고 아미고님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주시킬 만한 즉 속도가 저의 그 그림의 이 성공의 속도가 좀 제 예상보다 늦어져서 지금 그게 그래서 갑자기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 타이밍이 제가 잘 맞출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걱정 없도록 하고서 뭔가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파이어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미고님들을
마음 관찰하고요. 별로 이렇게 뭐 축복의 무슨 명절 인사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정말 25년은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해가 맞아요. 지금 진짜 대환란의 시작인 것 같아. 25년이면 지금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 느낌들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 지진, 세 가지죠. 전쟁, 지진, 전염병이죠. 전쟁, 지진, 전염병. 순서는 어떤 식으로 오든 간에 그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는 느낌이라는 거죠. 참. 저 초신성은 엄청 또 가피를 해야 돼서 틈틈이 해야 되죠. 그 초신성 가필이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지하트쇼 코엑스에서 그 음성은 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약간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제 그림을 사게 된 계기가 꿈이 아니라 그러지, 환영으로 눈동자를 봤다 그랬던가, 환영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또 제 그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사기 시작한 세무사라고 그랬죠. 세무사. 그 아미고가 가져간 초신성이, 제가 지하트쇼에서 가필한 시간만 5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매달려가지고 거의 틈틈이 했으니까, 여기서 그걸 가필하는 시간이 20시간은 넘거든요. 그러니까 20시간 연타로 했다기보다는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거기에 좀 매달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라는 것은 화가가 그 그림의 완성도에 욕심을 낼 때 한도 끝도 없다라는, 항상 그래요. 이제 멈추는 거죠. 어느 순간 멈추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만족스러울 때까지 가피를 갔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이 됐고, 이 초신성 이제 하나가 먼저 찜돼서 팔린 건데,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가피를 최소한 8시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좀 제가 일단 그림은 제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만족스러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올라가다가 배달을 해드려야죠. 이 가필이란 소품은 저의 그 운영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매달 조금씩, 지금은 이렇게 아미분들 후원금이 좀 부족한 편이라 이런 거를 가필이나 소품을 좀 싸게 팔면서 그 부족한 운영자금을 좀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고, 판화 같은 것도 훨씬 좀 더 싸게, 그러니까 전시회나 아트페어를 하면 이렇게 제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거의 반값에 가져갑니다. 거의 반값에. 왜냐면 저는 그 부수비를
부수비가 몇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이게 굉장히 곤란해져서 이제 좀 금매를 하는 거죠. 현장에서 현장 금매가 있어요. 현장 금매. 그래서 좀 와서 봉사하시면은 또 STO도 그림 지분 소유권 STO도 나가고, 그래서 적극 아미분들이 제가 전시할 때 덕장님한테 연락해서 좀 원격 회의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2025년이 이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유엔이 뭐 유네스코가 했대나 유엔이 했대나 지금 좀 잘 모르겠는데, 명확한 주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25년이 양자역학 논문이 나온 논문이 어디 실렸겠죠? 실린 지 딱 100년이 된 해여서,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뭐 자기가 양자역학 그린다는 화가들이 꽤 많아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양자역학이 아닌 게 없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도 양자역학이고 사후세계도 다 양자역학이고 다 왜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또는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 현상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림은 양자역학을 그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도 양자역학 그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역학을 그리는다고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인정한 양자역학을 그리는 화가죠. 고리들이 인공지능도 다 이게 우리가 챗GPT라던가 퍼플렉시티라던가 인공지능한테 양자역학을 그리는 화가는 누구야, 평행우주를 그리는 화가는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고리들이 계속 뜨잖아요. 이게 20년 걸린 거예요. 이게 제가 2006년부터 어디다가 2006년에 제가 그 평행우주 관찰자 효과를 그린다는 얘기를 어디서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먼저 했습니다. 페이스북.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먼저 했고 유튜브 하기 전에 페이스북을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름 얼리 어댑터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유튜브를 제가 2011년부터 했으니까 12년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근데 2012년에 올라간 영상은 2009년에 찍은 것도 있어요. 2010년에 찍은 것도 있고, 미리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놨다가 그거를 노트북에 가지고 있다가 유튜브에 2012년부터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영어 어원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었죠. 카페라고 나니까 기분 좋네. 점점점. 이건 뭐 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놓는 거예요. 또 전시회 때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임자가 있는 건데 제 친구, 철학과 출신 친구가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갖고 판화 이벤트 때 100만 원에 그 5개 판화 이벤트 때 100만 원을 넣은 친구인데,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지금 아프신 분이 있으니 어머니한테 맞는 거를 이제 가격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적합한 걸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노란색 별에서 꽃까지 18번하고 이제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제가 판화 번호도 좀 신경을 써요. 18번이 뭐냐면은 수생목의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마다 다 오행이 있어요. 그래서
판화 1년 번호까지 그 어머니에 맞게 해서 골라서 18번으로 드렸어요. 마침 이게 아무튼 노란색이 그 어머니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 밀밭은 참나무가 있는 밀밭고는 약간 불구스름한 태양을 할까 하다가 그 친구한테는 빨간 태양이 필요하더라고요. 빨간 태양. 그래서 이 밀밭을 어머니한테 그냥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한 6개 정도가 갈 것 같은데, 가격과 개수를 떠나게 되는 지금 상황인데,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휴대용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걸 좀. 그 친구는 역시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가 많고 화가 없어서. 그게 약간 수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깊고 철학가들이 많아요. 저는 수가 거의 없지만 근데 제 특성은 귀문이 있어가지고 좀 미래예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미래예지를 잘하고 귀문이 2개나 있고 귀문살이 2개나 있는데, 이게 아무튼 미래예지에 좀 탁월한 그런 사주에 있어요. 사주에 그게 도사 사주인데, 그래서 그 영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제가 그런 체질 자체가 좀 그런데, 그래서 화가로서는 참 좋은 이제 사주 분석가의 말에 의하면 너는 화가 팔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림을 그려서 돈을 만드는 사주가 맞다. 이렇게 식신생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계속 각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요? 명절 때 또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눈 구경도 하고 눈이 좀 온다고 하는데, 일기예보는 한 2, 3일치 말고는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카오스 법칙 때문에 계속 날씨가 변해버리거든요. 과거에 한 100년 전의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날씨를 굉장히 예보를 잘할 줄 알았죠. 근데 이 날씨라는 게 거의 귀신의 장난 같은 거라서 그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날씨하고 뭐 여자의 마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측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정작 참 가장 제가 마음속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25년도부터 딱 제 생각에는 10년간 2034년까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거의 지구 리셋의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복잡하고 난잡하면서 예측 못할 정도의 일들이 팍팍 터지고, 우리 아미군 중에서 현재 윤석열
이 상황을 다 예측하신 분 있으신가요? 뭐 갑자기 계엄하더니 구속되고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그 예상과 달리 돌아가면서 세상이 변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2025년부터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 2025년부터의 변화를, 그러니까 전부터 제가 써뉴 인사를 시무웨인이라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저의 인사가 써뉴인데, 정말 제 마음은 그랬어요. 우리 아미고님들만큼은 2025년부터 10년간 엄청난 변화와 그런 어떤 재앙들이 올 텐데, 거기 그 10년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잘 넘어가도록 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저는 계속 갖고 있었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써뉴 인사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때가 오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여기 가필 태양이 여기 한국을반 이거 노란색, 요게 한 번에 안 되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해요. 이제 한 번 칠하고 말리고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좀 뭐랄까 고호의 그림하고 어울린다고나 할까? 한 가지 색깔로는 좀 안 어울리죠. 하는 김에 이제 밀밭도 좀 칠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친구 어머님 좀 주고 싶어가지고 많이 아프셔서 그래요. 빨간 태양은 친구 줘야 될 것 같네 아무래도. 작품이 한 7개 정도, 5개만 보내야 되는데 한 7개가 갈 것 같네요.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아프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고민하게 되죠. 아미고님들 중에서 제 그림에서 어떤 태양이나 이런 데서 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퍼센트가 높습니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못 느끼는 거를 아미고님들이 대신 느껴주는 그 비율이 제 그림에서, 특히 이제 태양이나 그런 데서 별에서 꽃까지도 상당히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저는 지금 아직 못 저는 제 그림에서 못 느낀다니까요. 기가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빗결 바람결 거기서도 많이 느끼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게 제가 지금 밀밭에다가 또 이렇게 좀 붓터치를 넣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담는 거죠. 좀 덜 아프시게 하는 거죠. 앞으로 10년간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예상하기 좀, 보통 사람의,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예상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그래서 이제 그걸 참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서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예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것도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가 또 예상이 안 되실 거고. 어, 저는 조금 예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말려야 되니까 말린 다음에 또 2차, 3차부터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신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신성. 초신성은 이거 뭐 앞으로 한 8시간을 매달려야 될지 10시간을 매달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죠. 그래도 그 세무사 아미고님이 가져간 것보다는 이게 이 조선정이 상태는 더 좋아요. 그 패널 상태도 더 좋고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더 상태가 좋으니까 시간은 덜 걸리는 거죠. 이전 초신성은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거고, 수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 이 그림 수단은 가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필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림 못 그려요. 그거는 왜냐면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니까. 근데 가필은 약간 감각적이죠. 이미 그림이 있고, 여기다 좀만 덧칠하면 되겠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동시에 수다가 가능한 거죠. 가필이 아니면 수다 못 해요. 정신 없죠, 뭐 그거는 아예 창작이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정말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게 가필이죠. 이미 눈앞에 있는 거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보완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1차적으로 질병보다는 지진과 쓰나미가 걱정이네요. 지진과 쓰나미가 걱정이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저는 피해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3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겪어야만 하는 변화죠.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떠돌게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냥 온도와 관련된 지구의 어떤 주기적인 일이라서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제가 예전에 왜 이 종말론에 빠진 23년 종말론에 빠진 그 어떤 아미고도 있었는데 저는 희망이 더 많다고 봅니다. 희망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희망이 없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림 그리겠습니까? 희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림을 더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는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좋아진다. 특히 한국은 더 좋아진다. 특히 아미고는 그 중에서 좋아지는 사람들 중에서 더 좋아진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방향을 계속해서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그 왜 사과나무를 심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정말 구체적인 희망의 그 어떤 미래를 보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하는 것이지 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희망을 보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 인류 전체의 변화도 온다는 그런 예언도 많고 전체의 변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 지구 자체가 어떤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구 자체가.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한꺼번에 맞이하는 변화 같은 거죠. 그 어떤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전 인류가. 그러면서 점점점 그러면서 제 그림이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전 지구적인 변화와 관련이 될 것이다. 고리들 화가의 성장과 관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얘기를 그 아미고 찾아온 아미고님이 한 적이 있지. 그때 대진여고 강의 끝나고 저랑 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고 작가님 그림이 점점 세상에 이렇게 더 널리 인정받게 될 거라고. 그게 이제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영상 올렸습니다. 지하철 때 나눴던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꼭 약간 못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 기를 느끼고 기적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과학 공부든 철학 공부든 철학 공부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겸손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몰랐던 걸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책 한 권이 경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광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특히 평행우주와 양자역학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새롭게 체험해 가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자기 실수를 인정했잖아요. 양자역학 그 역사에서 마지막에 인정하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인정 못 안 하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그게 좀 네,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양자역학적 현상은 말도 안 된다 하다가 그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정말 있구나 뭐 인정한다 이러고 이렇게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온도를 너무 많이 올렸나. 덥네. 저 온도를 어떻게 하지? 잠깐만 꺼버릴까. 여기서 온도 조절기까지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 현재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일러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 네, 꺼버렸어. 방바닥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동에서 2월달에 이 전시를 하게 될, 그러니까 인사동 갤러리가 기획한 게 아니고 그 전시를 기획하는 그룹이 있어요. 전시를 기획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죠. 보통 그 평론가들이 많이 해요. 비평가들이나 그 전시 기획자하고 평론가는 거의 뭐 평론가 출신이 많죠. 보통 미학과 철학과 출신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주도하는데 2025년은 뭐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로 전시를 해서 이 지원금을 따내자. 그럼 지원금이 나오고 그 전시 지원금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요. 평론가의 평론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건데,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돈이 많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자선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시 비용이 나가고 하는 것들이 다 세금 감면이 되거든요. 문화 사업으로. 그러니까 자선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기획 전시라는 거예요. 다 도움이 서로 윈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기획 전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전시 기획하는 곳에서 2025년 첫 전시의 전시 제목이 파동으로부터예요. 파동. 그래서
공모가 파동을 일으킬 작가를 찾습니다. 이렇게 공모를 해놨더라고요. 25년이 양자과학기술의 해이기 때문에 주제를 잘 정했죠. 그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들이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품을 4가지를 이미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문자가 왔어요. 원래 발표는 31일 날 해야 되는 건데, 1월 31일 날 해야 되는 건데, 그 담당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4점을 다 내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래서 아니요, 한 점씩 내는 거 아닙니까? 그룹전이에요, 그룹전. 그림 하나 낼 때마다 출품료가 있더라고요. 꼭 먹고 알 먹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 작가들한테 출품료도 받고, 출품료가 있어서 한 점만 또 꽤 비싸요. 출품료가 꽤 비싸. 우리 그 지하투쇼 부스비보다 더 비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내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합격자 발표도 전에 담당자한테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와가지고 4개 다 걸 거냐고, 걸려고 냈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작품만 내는데 공모 페이지에 4칸이 있었다. 4칸이 있어서 내가 4가지를 낸 것이지 그림 4개를 내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대화가 좀, 문자로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동을 주제로 했을 때 제 그림만큼 적합한 게 또 찾기가 어렵겠죠. 그 주제 자체가 이제 양자역학, 관찰자역학, 평행우주 이런 거기 때문에 입자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입자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제 그림이. 제 그림은 빅뱅의 현상, 대칭 붕괴의 현상, 그 다음에 파동이 입자가 된 확률 붕괴 현상. 그래서 외우기 좋아서 우리가 과학계에서 실제로 그 단어를 요새는 좀 단어들이 갈수록 좀, 그러니까 90년대에 제가 그런 거 공부할 때 쓰던 단어가 용어가 자꾸 바뀌어가 가지고 확률 붕괴가 파동함수 붕괴 이런 식으로 바뀌고, 대칭 붕괴는 아직도 쓰는 것 같긴 해요. 물질과 반물질의 쌍생성과 쌍소멸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물질이 조금 남게 되면서 이제 이 우주가 물질계가 시작되는, 그걸 대칭 붕괴라고 하는 건데, 그 대칭 붕괴와 확률 붕괴를 동시에 제 그림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 초신성 같은 경우는 대칭 붕괴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꽤 많은 그림 중에 하나죠. 별꽃 우주, 그러니까 초창기 그림들이 좀 그렇죠. 제 그림 중에 초창기 것들. 수다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제 슬슬 수다도 그만해야지 이제. 이게 아무리 갑질진품이지만 수다가 도움될 일은 없거든요.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됐으면 방해가 됐지. 그냥 빗소리 들으면서, 장작 불타는 소리, 캠프파이어 소리 들으면서 저 혼자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낫지. 지금도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말을 안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도 달라서, 말을 안 하고 생각하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져요. 말을 안 하는 게 생각의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많은 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말은 마음을 다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도 가끔 실수하는 게 머리가 입보다 더 빨리 돌아가니까. 그래서 맥락이 막 건너뛰는 그런 강의들이 꽤 있어요. 제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아이 저기서 원래는 이 말을 하려고 했다가 이 마음이 급해서 주제가 저리고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네. 예, 그걸 이제 저는 제가 알죠. 제가 했던 강의니까. 아, 저 마음이 급했네 저기서 이러면서 저걸 놓쳤네. 강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집에 와서 유튜브 올릴 때 보면은 아유 여기서 이게 이쪽으로 건너뛰어 버렸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건너뛰면은 청중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자녀교육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오히려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증명이 되고 더 공고화되고 저의 그 이론들이 사람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점점 더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증명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은 전혀 공교육은 전혀 안 바뀌고 있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깝고 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자녀 교육의 어떤 노선 방향을 일찍 좀 의심하고 공교육을 의심하면서 일찍 뭔가 좀 그래도 미래 사회에 맞게 조치를 했던 아미고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저의 그림 투자자가 됐고 너무 그런 부분은 보람되고 그 아이들의 10년 동안의 성장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더 빛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는 있었으나 고리들 당시 강사가 했던 그런 강의들의 를 참고로 자녀 교육에 좀 적용을 했던 왜냐면 애들이 10살이 넘어버리면 두뇌가 변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성향의 본질적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10살 이전에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가정 교육이라던가 공교육을 또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아미고님들이 계세요. 그때 굉장히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하고 호기심인데 그 동기부여와 호기심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눈빛을 봤을 때 아이들의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기쁘죠. 아, 쟤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부려먹으면서 인공지능을 지배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잘 살아가겠구나. 뭐 얼마든지 기회 포착의 어떤 잠재력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될 거란 말이죠. 첫째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행복해요. 그 자녀, 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훨씬 더 잘 포착하게 된다. 그것이 고리들 강사가 예전에 했던 자녀 교육 강의에 바라던 바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 검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장을 만들어야죠. 그런 환경 또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런
더 행복한 애들이 많아져야,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세상이 행복해지거든요. 그 공교육에 찌든 애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이상하게 우울해져, 안 좋아져. 안 좋아져. 그 약간 아무튼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공교육, 기존 공교육의 방식을 두뇌에 장착하고 그렇게 걔네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세상이 자꾸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자기들은 이권을 취하는 이런 식의 세상이 돼버려요. 창문을 닫고 난방을 했더니 건조해지고 좀 공기가 안 좋네. 그렇다고 지금 환기시키는 좀 그렇고. 자, 수다는 그만하고 해야 될 것 같아. 51분 수다 있네. 수다요.